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헷갈리는 표준어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합니다. 수컷인 꿩은 숫꿩이에요. 수컹, 숫꿩 안 됩니다. 장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암꿩은 까투리라고 하죠. 숫꿩은 장기입니다. 수나사는 볼트를 말합니다. 암나사는 너트예요. 수놈, 순놈이라 읽으면 안 되겠죠. 수놈이 맞습니다. 수사돈, 사위 쪽의 사돈을 수사돈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쪽 아내 쪽의 사돈은 암사돈이겠죠. 수소는 수컷인 소예요. 황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아니죠. 수은행나무, 수로 받침 없이 읽어야 합니다. 담화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라는 접두사 다음에 거센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암이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요. 암과 수는 역사적으로 암, 히읗, 수, 히읗처럼 히읗이 마지막 음이었어요. 역사적인 어원을 보면 그러다 현대에 와서 히읗이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처럼 수와 암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결합할 때는 예전의 발음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수강아지, 수와 강아지가 만나서 수강아지가 됩니다. 수강아지가 아니에요.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저귀, 수퇴지, 수평아리 이쪽이 표준어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단어가 아니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앞에 수가 왔을 때 수고양이가 아니라 수고양이로 읽어야 합니다. 다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수가 표준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수시 표준어입니다. 수가 결합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뒤음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회시옷과 비슷한 효과로 보아 수에 시옷을 붙인 숫을 표준어로 규정합니다. 숫양 읽어보면 니은 소리가 덧나죠. 사회시옷과 효과가 비슷해요. 숫념소 마찬가지고요. 숫쥐는 뒤에 오는 평음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쌍지읒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시옷을 붙여서 숫쥐로 씁니다. 양염소 쥐는 수시 표준어라는 거 기억하세요. 파랑을 보기 전에 모음조화 현상을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말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는데요. 양성모음은 밝고 산뜻한 느낌을 냅니다. 아와 오가 들어간 모음이 그렇습니다. 음성모음은 어둡고 큰 느낌을 냅니다. 어와 우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요. 이런 것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곡차곡, 아와 오가 어울리죠. 둘 다 양성모음이에요. 알록달록, 모락모락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럭버럭, 어가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만 쓰였어요. 이처럼 모음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중세 국어까지만 해도 두 모음의 세력이 비슷했어요. 그러다 근대를 거치면서 음성모음의 세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조화 현상을 어기는 일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음성모음의 우세 현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파랑입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모음조화 현상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단어가 깡총깡총인데요. 모음조화 현상을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이 깡총깡총 대신 깡충깡충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비표준어가 되었고요. 지금은 깡충깡충이 표준어입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은 껑충껑충이에요. 더 센 느낌이죠. 같은 계열로 강종강종이 아니라 강중강중이 맞고요.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여기에 형용사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껑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가 좀 길거나 키에 비해 다리가 길거나 치마나 바지가 옷이 짧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껑충하다와 짝을 이루는 말은 깡총하다입니다. 깡총깡총 부사는 안 되지만 깡총하다라는 형용사는 인정이 돼요. 자, 깡충하다가 오히려 없어요. 사람들이 깡총하다라는 말을 쓰지 깡충하다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와 부사 이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깡총하다를 써서 말을 만들면 바지가 깡총하다. 윗옷이 깡총하게 올라붙다. 자, 윗옷이 짧아서 배나 가슴께가 보이는 옷 있죠? 그러면 깡총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른 단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둥이가 표준어입니다. 동의는 한자어 아이동에 이가 결합한 말인데요. 음성 모음으로 바뀌면서 둥이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둥이가 들어간 말을 살펴볼게요. 귀둥이. 특별히 귀염을 받고 자란 아이를 귀둥이라고 합니다. 막둥이, 선둥이.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를 선둥이라고 하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후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나왔죠? 쌍둥이와는 별개로 쌍동밤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한 껍데기 안에 두 쪽 들어있는 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쌍쌍의 아이동, 한자어 발음이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쌍둥밤으로 쓰지 않고요. 쌍동밤으로 씁니다.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모두 둥이가 들어가죠.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옴포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 올라 보드랍고 통통한 아이를 뜻하는데요. 옴포동하다에서 이가 결합한 말로 옴포 더하기 동이가 아니라 옴포동 더하기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둥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옴포둥이로 쓰지 않고 옴포동이로 씁니다. 그 다음 발가숭이 보겠습니다. 송이가 아니라 숭이가 맞습니다. 센 말은 빨가숭이, 큰 말은 벌거숭이, 뻘거숭이입니다. 참고로 애송이가 맞지 애숭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퉁이 보겠습니다. 보자기에 싸놓은 꾸러미를 말하는데요. 퉁이가 들어간 말을 더 살펴볼게요. 눈두덩의 불룩한 부분은 눈퉁이라고 하고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킬 땐 미련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이를 쓸 때도 있어요. 고집통이, 골통이가 그런 예인데요. 고집통과 골통, 이 뒤에 이가 붙은 형태라서 퉁이가 아니라 통이로 씁니다. 그 다음 봉죽 보겠습니다. 봉족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말인데요. 남의 일을 거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봉죽꾼, 봉죽들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뻗정다리 보겠습니다. 뻗정다리는 굽힐 줄 모르는 뻣뻣한 다리, 쭉 뻗은 다리를 말합니다. 뻗장이 아니라 뻗정다리가 맞습니다. 장이 어로, 음성 모음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뻗정다리가 들어간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뻗장다리 서나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하나마나 차이가 없을 때 쓰는 말인데요. 비슷한 속담으로 소경 잠자나 마나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서라. 원래 빼앗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본래의 뜻과 아주 멀어졌죠. 자,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아가 아니라 어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뚜기. 오뚜기가 아닙니다. 부사로 쓸 때도 오뚜기가 맞습니다. 명사도 오뚜기, 부사도 오뚜기입니다. 참고로 오똑하다라는 형용사도 안 됩니다. 오뚝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주추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주초라는 한자어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한자 형태를 인지하고 말하지 않죠. 주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주춧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돌을 말하죠. 고유어로 말하면 모퉁이돌이 됩니다. 지금은 주초가 아니라 주춧돌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본래 한자어의
뜻을 본래 한자어 형태를 인식하고 말하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부조를 내다 할 때 그 부조도 한자어죠. 자, 이때는 부주가 아니라 부조 그대로 써야 합니다. 사돈도 마찬가지로 사둔이 아니라 사돈 맞고요. 삼촌을 부를 때도 삼춘 안 되고요. 삼촌이 맞습니다. 주초만 지금 음성 모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어서 구항을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 역행동화 현상이 나옵니다. 이 역행동화는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들어간 모음 앞에서 모음들이 에나 왜, 위, 이 이렇게 바뀌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비를 애비라고 말할 때 있죠. 비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아가 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애비가 되고 어미는 에미가 됩니다. 역행동화는 뒤에서 옆으로, 뒤에서 앞으로. 역행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곡이 어때요? 기에 있는 이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오가 외로 바뀝니다. 그래서 괴기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죽이다는 쥐기다, 끓이다는 끼리다. 이렇게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굉장히 넓게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일어나는데요. 대부분 주의하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발음이고 또 이걸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버리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 단어들만 최소한으로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자, 나기가 아니라 내기라고 하죠. 서울 내기, 서울 출신인 사람이죠. 서울 나기에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요. 이 나기가 다른 말에 들으면 좀 어색해져요. 풋나기 어때요? 많이 어색하죠. 그래서 자, 내기와 낙이 다 다르게 적용할 바에는 일률적으로 정하자. 그래서 내기로 다 정하기로 했습니다. 내기가 들어간 말 중에 여간 내기, 보통 내기, 예사 내기 이런 말도 있어요. 만만한 사람을 보통 여간 내기, 보통 내기, 예사 내기 하죠. 이 사람은 여간 내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행내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표준어로 인정이 안 됐고요. 여간 내기, 보통 내기, 예사 내기 이것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내기가 들어간 말로 또 새내기도 자주 쓰죠. 그렇게 자주 쓰는 말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냄비 보시면은 원래 일본어 남비에서 왔는데요. 보통 이 어원을 의식하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변한 형태 냄비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 동당이 치다는 동댕이 치다가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지랭이가 있죠. 자, 아지랭인지 아지랑인지 헷갈리시죠?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입니다. 자,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했다는 것은 이 역행동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래 전에 아지랭이가 표준어인 적도 있었는데 다시 아지랑이로 돌아갔어요. 네,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지랑이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이와 쟁이를 볼 건데요.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쓰고 나머지는 쟁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수공업을 말해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 자, 미장이는 직업이죠. 쟁이가 아니라 장이가 맞습니다. 유기장이는 우리말로 고유어로 말하면 고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리는 고리짝. 자, 옷을 넣어놓는 상자 같은 것을 고리짝이라고 하죠. 유기는 여기 사기그릇, 유기그릇 그게 아니라 버들 유자를 써서 버들로 키나 상자를 만드는 사람을 유기장이라고 해요. 풀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직업이죠.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입니다. 쟁이가 아니라 장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멋쟁이, 직업이 아니죠. 소금쟁이. 그 다음에 담쟁이 덩굴, 담장이 아닙니다. 담쟁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 골목쟁이. 자, 골목쟁이는 뭔가 골목대장 느낌이 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골목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그 좁은 곳을 골목쟁이라고 말해요. 위치나 장소를 말하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발목쟁이도 발목을 조금 속되게 말하는 거예요. 발목쟁이가 예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밖에 점쟁이. 점쟁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장이가 아니라 점쟁이라고 부르고, 환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낮춰 말할 때 환쟁이란 말을 쓰는데 그때도 장이가 아닙니다. 쟁이를 씁니다. 장이와 쟁이를 같이 쓸 수 있는 말로 갓장이, 갓쟁이가 있는데요. 갓장이는 말 그대로 갓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공예죠. 근데 갓쟁이는 갓을 쓴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장이와 쟁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표준어 중에서도 소리의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를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